안녕하십니까? 70대의 범산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상당히 큰 화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결혼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어떠한 형태의 결혼이든지 우리는 결혼이라는 이 틀을 벗어나 본 적은 없습니다. 벗어나면 바로 멸종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이 틀이요, 방식이 다양해서 꼭 어느 하나의 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틀이 굴레가 되기도 하고요. 평생의 굴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틀이 천국의 문이기도 합니다. 다 자기 살아가기 나름이겠죠. 오늘은요, 우리의 결혼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러한 결혼 방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결혼 방식이 아니고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즉 모계 사회입니다. 아마 세계 어딘가에 아직도 모계 사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요, 분명히 이 모계 사회를 소개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2권이나 있고요. 저 자신도 한번 갔다 왔고요. 그 사회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중국의 운남성과 사천성 경계의 로고호 호수 주변에 모계 사회의 역사를 이어온 마사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산속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죠. 최근에는 여기 산 능선에 공항이 생기면서 이제는 관광객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는 마사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결혼이라는 말은 낯섭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마사족의 한 여성, 양얼처나무라는 여성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아 마사족을 소개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요. 우리나라에는 아버지가 없는 나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원 제목은 어머니 호수를 떠나며 이런 겁니다. 얼처나무는 1966년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마사인이 흔히 그러하듯 이들 세 자매는 아버지는 모두 다릅니다. 사랑은 계절과 같아서 왔는가 하면 또 가버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마사족 여자들은 평생에 걸쳐 여러 애인을 갖고 많은 자녀를 낳기도 한다. 예, 사랑은 이런 것인가요? 계절과 같아 가면 다시 안 오는가 봅니다. 엄마의 이름은 라초였고 활이나 창을 남자 못지않게 다루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국 전역에 공산화의 바람이 불 때 라초도 인민해방군을 따라 나섰다가 부득이 혼자 자신의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란 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가족을 뜻합니다. 마사족은 1년에 한 차례 여신으로 모시는 경무신산에서 성대한 축제를 엽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산이 경무신산인데요. 여성성 신입니다. 이 산 기슭에 사당이 있는데 사당 아래에서 이 성대한 축제를 여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는 함께 춤을 추며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아 구애의 노래를 화답합니다. 모닥불이 사그라지고 쌍쌍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깊은 밤에 엄마도 눈물을 따라 루구 호수로 내려갔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사실 결혼 방식이죠. 라초는 이렇게 첫 아이를 가졌고 각각 아빠가 다른 둘째와 셋째 얼처나무를 낳아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얼처나무는 마을의 해에 태어나 마을의 해가 돌아온 13살에 성년식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새해의 설날이 곧 생일입니다. 네, 모든 사람의 생일이 새해 설날입니다. 성년식도 설날에 행합니다. 얼처나무의 성년식에는 동네는 물론 이웃 마을까지 60여 명의 손님이 모여 선물을 주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태워버리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성인으로의 변신을 마쳤습니다. 이제 얼처나무도
모든 것이 새롭게 갖춰진 자신만의 독립된 꽃방에서 남자를 맞이할 준비가 완료된 거죠. 예, 이제는 엄마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는 그런 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얼처나무는 엄마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을에 학교가 생기고 다른 문화가 유입이 된 거죠. 얼차나무는 넓은 바깥 세상을 엿볼 기회도 생겼습니다. 우연히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마사족은 본래 노래와 춤을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얼처나무는 천부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방 대회를 휩쓸며 사천성의 대표팀에 발탁되었고요. 이어 전국 대회에 나가 1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 시대의 문턱을 넘으면서 아예 고향을 벗어나 1983년 중국에서도 유명한 상해의 중국 국립예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요, 얼처나무는 사실 글도 모르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사족은 마사족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중국어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요,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한 해유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얼처나무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우선 말부터 배워야 했고 또 글도 배워야 했습니다. 마사족의 문화에 빠져든 두 외국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중국계 싱가포르의 여성 변호사 와이홍은 어느 날 남성 중심의 직장과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회사에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뿌리를 찾아 광활한 중국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여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와이홍은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해 아버지 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가무장제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독특해서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서 어휘를 가무장제라고 했는데요, 좀 낯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부장제와 상대적인 어휘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와이홍은 2010년 이곳에 현지인들과 똑같은 집을 짓고 1년의 절반 이상을 마사족의 생활 방식을 따르며 여기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와이홍은 여기에서 새로운 멋진 여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사 여인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자신감은 공격적인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다. 이들의 자신감은 꼿꼿한 자세로 성큼성큼 걷는 그들의 걸음걸이와 모닥불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춤을 추는 부족 사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끼어들 때 보이는 우아한 모습에서 드러났다. 마사인들은 절대 구부정하게 앉지 않았고 잇몸을 팽팽히 당겨 앉았다. 내가 본 마사 여인 중에서 펑퍼짐한 몸매를 가진 여인은 없었고 대부분 마르고 강직했다. 농장에서 고되게 이어가는 생활이 몸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마사 여인은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까지 하면서 화장도 안 하지만 이들은 강인한 몸과 정신으로 오히려 몸매의 탄력과 매력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이 차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작가 중 한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소설가 이경자는 2001년 로고후의 마사족 가정에서 한 달을 머문 후 돌아와 책을 썼습니다. 가부장 사회는 내 인생의 익숙한 지옥이고 로고후의 마사족 모계 사회는 낯선 천국이었다. 매우 간결명료한 비교입니다. 스스로가 28년의 무서운 아버지와 그리고 다시 28년의 완고한 남편을 견디다가 56세에 이혼했다고 저자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전혀 남자들의 세계를 본 것 같습니다. 마사 사람들에겐 남자만 있고 아버지는 없다. 그 남자는 어머니의 아들이며 한 여자의 연인이며 모든 여자의 손님이며 친구이며 그 사회의 구성원이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여자 형제들이 낳은 아이들을 보살핀다. 특히 남자 조카에겐 남자로서 사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돼지를 잡고 닭을 잡는 법, 산이나 들에서 새를 잡는 법,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여자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 남자에게 지친 저자에게 여기 남자들은 아마 편안해 보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버지나 남편이라는 존재들이 아예 없죠. 남자는 아이도 없고 가정도 없고 평생을 단지 손님으로 삽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엮이지 않고 함께 살 일도 없으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불편할 일이 전혀 없는가 봅니다. 단지 필요할 때만 만납니다. 그것도 서로가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말입니다. 즉, 한 번 만났다고 또 만나야 되는 이런 부담은 없습니다. 서로가 원할 때만 만나죠. 저도 오래전부터 호기심을 갖고 있던 제 마침 사천성 성도에서 학회가 있어 참석하다가 로고호를 찾았습니다. 해발 3,200m가 넘는 산 능선의 공항에 내려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크고 아름다운 로고호 한쪽의 자그마한 마을의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 마을입니다. 저녁에 마사족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에 찾았습니다. 마사 민족과 관련된 연애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조그만 숙박과 식당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제법 많아 보입니다. 이름이 주바얼처라 했고 마사인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쓴 책을 팔고 있길래 한 권 샀습니다. 마사인의 풍광 읽기였는데요. 물론 중국어로 쓰인 책입니다. 마사족과 관련된 민간 전설과 풍습 등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이 책에서 마사인의 가정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할머니입니다. 우리로 치면 애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거주하는 공간은 거실 겸 부엌인데 중앙의 벽 쪽에 넓은 침상이 있고 앞에는 커다란 화덕이 있습니다. 무쇠로 된 화덕은 솥을 올려놓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화덕 안의 불은 절대 꺼뜨리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화덕입니다. 할머니는 딸들 가운데 능력과 인품을 고려하여 달포를 정합니다. 즉 달포는 대표 어머니쯤 되며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장합니다. 집의 가장 큰 어른은 할머니인데요. 이는 상징적 존재고 실제 살림을 관장하는 건 달포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뿐 아니라 이모들도 어머니라 부르죠. 그들의 가정은 대체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 이렇게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의 형태입니다. 여기에 할머니나 어머니 남매가 되는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는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밤이면 여자들을 찾아가 아이를 갖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미션이 있죠. 이 마을에 자시라는 남자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로 주혼 왕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주혼이란 주방혼을 줄인 말인데 문자 그대로 본다면 지나가는 결혼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없는 여기에서 이 말은 사실 남자가 여자의 방에 가서 자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날 아침 어렵게 자신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요. 친척 집에 결혼 축하를 해주러 갔다고 해가지고 한 2, 3일 후에 돌아와서 그때 겨우 만났습니다. 자신은 마사족의 전통 가옥에서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건 약간 변형된 문화죠. 저에게 술을 권했지만 비행기 탈 시간 임박해서 사양하고 차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주 멋진 풍모에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로고호와 좀 떨어진 산속의 마사족 가정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이 집은 프랑스 여성이 약 6개월을 살다가 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도 많이 들렸다고 하는군요. 점심으로 구운 빵과 닭 요리에 그리고 우리 막걸리와 비슷한 술이 나왔습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 위험이 없이 딸과 엄마의 격이 없는 분위기가 지극히 정다우면서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지만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진은 왼쪽에 저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딸, 그리고 이 어머니의 동생 이렇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방이 바로 이 집의 가장 큰 어른 할머니가 거주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답니다.
남자는 평생을 자유롭게 살고요. 대신 재산과 아이는 모두 여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여자는 딸을 낳아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죠. 목적이 단순하다 보니까 남자를 고르는 기준도 간단합니다. 건강하고 잘생겼으면 됩니다. 함께 살 일이 없으니 다른 조건, 가령 우리처럼 사회적 지위나 경제 능력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충돌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산 정상에 있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의 여인 왕국이 어쩌면 우리 미래가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모계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데요. 어디 가서 별로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곳 마사이는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다만 바라기로는요. 지금까지 남자 주도적 세계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고 마사인처럼 당당한 여성으로 남자와 편안한 파트너십을 이루어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는 상당히 대립된 구도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자와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서로가 경계하고 대립된 구도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모두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가깝고 좀 더 친밀하고 그리고 좀 더 다정다감한 이런 사회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